보백당 선생 중앙관직편. 보백당 선생은 50세 1480년 문과 급제 이후 곧바로 받은 보직이 사헌부 감찰이었습니다. 정육품에 속하며 실제로 직책이 있는 벼슬이었으며 당시 과거 급제한 이들 중 장원 1등을 제외하고는 종육품에서 정칠품까지의 관직을 하사해서 일종의 견습 기간을 두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인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찰의 역할은 다소 넓습니다.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부문의 회계 감사, 의뢰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사헌부 자체가 요직이 배치되는 기관이고 감찰의 역할 자체 또한 워낙 중요하기에 지위가 보장받고 일정 권위도 부여받은 관직입니다. 즉, 보백당 선생은 첫걸음부터 중앙요직이었습니다. 52세 1482년 잠시 고령현감의 외직을 맡았으나 2년 후 1484년 다시 사관원 정원 중앙관직으로 복귀하였는데 간증과 논박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었으므로 보백당 선생은 바른 정치를 위한 상소를 올렸고 당시 권좌에 오른 이들의 시기를 받아 파직당합니다. 이후 여러 번 정중히 사절을 표하다가 55세 1485년 11월 홍문관 은교 관직을 제수받고 부임합니다. 2년 뒤 1487년 이조정랑으로 부임을 명받으나 지병을 사유로 사직하고 같은 해 홍문관 교례직 또한 사양합니다. 58세 1488년 홍문관 전안으로 부임하고 다음해 사관원 사관으로 부임하지만 연말 모친상을 당해 1492년 62세까지 3년상을 치릅니다. 상을 마친 직후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관직을 거절하였으나 똑같이 정삼품 통정대부의 병조참의에 임명됩니다. 청요직에 속하면서도 출세가 보장되는 관직이므로 보백당 선생의 정치적 지위가 새삼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후 중앙요직의 자리를 임명받으나 여러 차례 거절하고 결국에는 1493년 63세 안동으로 돌아와 조상의 묘소를 찾아뵙고 풍산과 묵계, 길안을 오가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보백당 선생의 은퇴는 연산군이 즉위하는 해 1495년 2월 아버지 성종임금의 국가장 현장을 감독하게 되고 바로 같은 해 5월 도승지 관직을 받게 되는데 보백당 선생은 두 번의 사직하는 상소를 올려서 비로소 해임을 승인받게 됩니다. 도승지는 왕의 측근에서 시종하며 인지를 가려 관리로 선발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왕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요직이었으며 승정원의 수장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다양한 겸직도 수행해야만 했던 직책이었습니다. 도승지라는 관직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함부로 추천되거나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아니었던 것을 고려할 때 당시 보백당 선생을 향한 촉망과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다음해 1496년 보백당 선생에게 사관원 대사관 요직으로 연산군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하대받아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부임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보백당 선생은 사양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부임하게 됩니다. 대사관은 특히 군주를 직접 겨냥하는 간쟁의 역할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는 직책인데 보백당 선생은 이듬해 1497년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상소를 올리지만 묵묵부답인 군주를 그대로 둔 채 사직하고 고향 안동 풍산으로 돌아옵니다. 은퇴를 본격화하기 위해 풍산 사택의 작은 공부용 건물 정사를 짓고 여기에 보백당 편액을 걸어줍니다. 하지만 이 휴식도 잠시 김종직과 교류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의제문 사건에 연루되어 무사화라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해 1498년 사관원 대사관으로 임명되고 다음해 1499년 정월참 중추로 임명되는데 중추원에 소속되는 것으로 중추원이 특정한 관직에 보임되지 않은 당상관을 포용하는 기관이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 보백당 선생을 감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해 2월 모함을 받고 신문까지 받게 되는데 이후 8월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1500년 제처 의금부에 끌려가 5개월간 조사를 받은 후에야 고향 안동 풍산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71세 1501년부터는 묵계마을에 본격적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렇게 많은 모함과 누명으로 시작되는 신문 속에서 보백당 선생은 정말 깨끗하였기에 목숨을 보전한 채 고향으로 내려와 만효정에서도 머물며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가무 보물 유청백 우리 집에 보물은 없지만 오직 청렴과 결백뿐이라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청렴과 결백을 정말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